안녕하세요. 이번 에코스쿨 강의에서는 생활 필수품인 샴푸를 비누 형태로 만들어 보는 약산성 샴푸바 실습을 함께하고 쓰레기와 플라스틱에 대해 짧게 알아보겠습니다. 대부분 이렇게 플라스틱 용기에 담긴 샴푸를 사용하고 계실 텐데 이 샴푸를 모두 사용하고 나면 새 샴푸를 구입하게 되고 이 튼튼한 용기는 분리배출하게 됩니다. 분리배출된 이 샴푸 용기는 재활용이 잘 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일상에서 수많은 플라스틱을 사용하는데 정말 별 문제 없는 건지 이번 짧은 강의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알맹 망원시장에서 알맹이만 원하는 자, 알자로 활동하고 있는 구슬입니다. 알맹이만 원하는 자는 말 그대로 껍질 없이 쓰레기가 되는 비닐 포장이나 플라스틱 포장 없이 알맹이만 원하는 사람들이 모여 마포구, 망원동을 중심으로 쓰레기를 줄이는 다양한 활동을 하고 몇몇 알자는 멋진 리필 스테이션인 알맹 상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에코스쿨에서 샴푸바 소분을 경험해 보셨을 텐데 그 작은 소분 코너도 하나의 리필 스테이션으로 여러분들은 용기를 들고 가서 알맹이만 담으며 쓰레기를 줄이는 실천을 하셨습니다. 용기를 내어준 여러분들, 그리고 소분 코너를 마련한 에코스쿨 모두가 함께 잘 준비한 덕분에 샴푸바 재료를 무사히 소분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직접 만났다면 이 리필 경험에 대해 이야기도 나누어 보았을 텐데 그게 참 아쉽네요. 필요한 물품을 택배로 받는 것이 매우 일상적인 사회가 되었어요. 만약 여러분들께 이 재료들을 택배로 보내드렸다면 어땠을까요? 여러분들은 용기를 들고 시간을 내어 소분하러 가지도 않고 매우 편하게 재료를 받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렇다면 강의를 준비하는 우리들은 왜 소분장, 리필 스테이션을 따로 만들었을까요? 여러분들을 귀찮게 하려는 것은 당연히 아니겠죠? 제가 앞으로 하려는 짧은 이야기에 그 이유가 담겨 있습니다. 그럼 함께 알아보실까요? 저는 쓰레기에 대해 열심히 고민하고 생각하는 사람인데요. 이렇게 쓰레기 생각을 많이 하고 좋아하다 보니 쓰레기로 자주 검색도 하고 쓰레기 관련 책도 읽고 공부도 하고 그리고 이렇게 쓰레기 사진도 찍는답니다. 길을 지나가다가 놀랍게 기가 막히게 버려진 쓰레기를 만나면 사진을 찍어요. 버려진 쓰레기들을 잘 관찰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먹는 것과 관련한 쓰레기들, 음식물 쓰레기들을 굉장히 귀찮아하고 더럽다고 생각하고 혐오하는구나 알게 됩니다. 스스로가 돈을 내고 구입해서 먹던 음식인데도 왜 골칫거리가 되었고 소중히 먹지 않는 걸까 생각이 듭니다. 특히 편의점 음식이나 배달 음식, 이렇게 일회용에 포장된 음식들은 더욱 올바르게 분리배출하지 않는 것도 관찰됩니다. 여기까지는 길거리 쓰레기를 관찰하는 제 취미 생활이었고요. 이제부터 플라스틱을 함께 탐험해 볼까요? 많은 쓰레기 문제들이 있는데 이번 강의에서는 플라스틱에 초점을 맞추어 알아보겠습니다. 플라스틱 인류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우리는 플라스틱 세상에 살아가고 있어요. 자세히 보면, 아니 자세히 보지 않아도 우리 삶은 플라스틱에 둘러싸여 있고 의, 식, 주, 먹고, 입고, 살아가는 우리 삶에 플라스틱은 아주 중요한 소재가 되었습니다. 어느덧 우리는 배달의 민족이 되었고 플라스틱 컵에 플라스틱 빨대가 있는 테이크아웃 커피는 더 이상 특별하지 않습니다. 또 수많은 가전제품, 특히 우리가 사랑하는 휴대전화, 스마트폰은 아침에 눈을 뜨고부터 밤에 잠들기까지 우리와 함께합니다.
무척 사랑해서 많이 많이 바라보고 만지고 있죠. 이렇게 다양한 모습으로 변화무쌍한 플라스틱 덕분에 우리 삶 또한 많이 발전했다고 생각 들어요. 물론 이것이 발전인지 독인지는 고민해 봐야겠죠? 플라스틱은 장점이 많은 소재여서 이렇게 판타스틱한 플라스틱 세상이 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문구, 화장품, 그리고 옷들 모두 플라스틱이고요. 여러분들의 주변을 둘러보아도 많은 플라스틱이 눈에 보일 거예요. 100년 만에 플라스틱 세상이 될 만큼 플라스틱은 장점이 많은데요. 여러분들은 플라스틱의 장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바로 가볍고 저렴하고 전자파를 차단하는 기능이 있고 상대적으로 낮은 가공비, 대량 생산이 가능한 것. 이런 것들이 바로 플라스틱의 장점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많은 장점을 가진 좋은 소재인 플라스틱은 어떤 문제를 일으키고 있을까요? 방금 살펴봤듯 플라스틱은 가볍고 저렴하고 가공이 쉽고 이렇게 판타스틱한 소재인데 문제는 이 좋은 소재를 일회용, 플라스틱 포장, 비닐 포장들로 전 세계인 모두가 사용하고 있고 한 번 쓰고 나면 쓸모없는 쓰레기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트에 가서 장을 보면 당연한 플라스틱 포장들, 비닐이며 딱딱한 플라스틱 포장이 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쓰레기를 산 건지 음식을 산 건지 구분이 되질 않고 기업들은 소비자의 욕구를 맞춘다며 더욱 신박한 플라스틱 포장의 제품들을 출시하고 있습니다. 마트의 식품, 음식들을 떠올리면 과일, 채소, 두부, 반찬 등 유통에서부터 플라스틱 포장이 너무나 당연하고 세제나 생필품들도 당연히 플라스틱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기만 해도 숨만 쉬어도 플라스틱 쓰레기를 계속 배출할 수밖에 없는 삶이 되어버렸습니다. 플라스틱은 단가가 워낙 저렴하니 기업들은 배달 음식, 포장 음식, 테이크아웃 이런 것들을 더욱 홍보하고 권장하고 있어요. 유리컵을 닦는 사람을 고용하는 것보다 일회용 컵을 사용하고 버리는 것이 더욱 저렴하니 알바생 대신 일회용 컵을 쓴다던 매장들도 있었습니다. 이렇듯 플라스틱의 가장 큰 문제는 이 좋은 소재를 일회용으로 치부해 한 번만 쓰고 버리게 되는 구조에 있습니다. 우리는 쓰레기며 플라스틱이며 무수히 버리는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배출하는 쓰레기들은 과연 어떻게 되는 걸까요? 분리배출해서 잘 버리면 별 탈 없이 잘 해결되고 있는 걸까요? 저는 주택가에 사는데 쓰레기를 버리는 요일이 되면 골목에 작은 쓰레기 산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쓰레기 산은 다음 날 아침이면 어디론가 사라져 버리죠. 어느 날 문득 쓰레기에 대해 아리송함을 느꼈던 것도 이게 대체 어디로 가는 거지? 왜 이걸 치우는 사람들은 밤에 일해야 하는 걸까? 그리고 이렇게 꾸준히 일을 하는 분들은 왜 사회에서 주목하지 않지? 이런 쓰레기와 관련된 다양한 의문이 생겼어요. 우리는 늘상 쓰레기를 산처럼 배출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정보도 없고 나는 참 무지하구나 느껴졌어요. 2018년을 기점으로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쓰레기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게 되는 계기가 있었는데 바로 중국에서 쓰레기 수거 거부로 발생한 쓰레기 대란입니다. 중국은 성장을 하며 많은 자원과 자본을 필요로 했고 전 세계의 쓰레기를 흡수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러다 2018년 우리는 더 이상 다른 나라의 쓰레기는 필요 없다. 수입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하였고 중국의 쓰레기, 재활용 폐기를 의존하던 나라들은
쓰레기 대란을 겪게 되었죠. 사람들의 쓰레기 배출량은 계속적으로 늘어났는데 우리나라는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었어요. 중국을 믿고 있었던 거죠. 그러며 몇몇 아파트와 주택가에서는 쓰레기를 수거해 가지 않는 사태가 발생했고, 쓰레기가 산처럼 쌓이는, 쓰레기가 수거되지 않는 경험을 사람들이 겪게 되어요. 이런 사건들의 영향으로 쓰레기를 고민하는 사람들이 늘었던 것 같습니다. 한 번 쓰고 버리는 것은 너무나 편리하고 쾌적하고 깔끔한 일이에요. 그리고 그런 일회용의 편리함에 우리는 어린 왕자의 여우처럼 너무나 길들여져 버렸어요. 우리나라는 참 안 좋은 걸로 1등을 잘 하는데 플라스틱 소비량도 세계 1위라고 합니다. 이렇듯 편리한 일회용의 문제는 우리나라 그리고 전 세계가 이 쓰레기들을 더 이상 소화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고, 이런 문제들이 연일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일회용을 떠올리면 일회용 접시, 물티슈, 빨대, 컵 등을 떠올리는데, 우리가 구입하는 물건들이 포장되어 있는 비닐, 플라스틱들도 한 번 쓰이고 버려지니 일회용이고, 개인이 배출하는 일회용뿐만 아니라 기업, 산업에서도 일회용을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쓰레기를 버린 그 후 어떻게 되는지 모두가 너무 모르고 있었고, 일회용품들, 플라스틱들을 사용하는데 죄책감이 덜 들었던 이유도 분리배출이 한몫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분리배출을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잘하는 나라 중 하나인데, 우리는 분리배출을 하면 그것들이 무언가 뿅 하고 될 거라 생각하며 분리배출을 열심히 잘 해요. 그러나 우리가 버리는 대부분의 분리배출 쓰레기들은 소각되거나 매립되고 있습니다. 매립은 침출수나 토양 오염 등의 문제가 있고, 우리나라는 심지어 땅덩이도 작은 나라입니다. 또 소각은 유해물질의 배출에 우려가 있고요. 더불어 매립장이나 소각장은 그 누구도 반기지 않는 시설인데, 그렇다면 이런 시설들을 반대하지만 쓰레기를 계속 배출하는 이 모순을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마치 쓰레기는 늘 뿅 하고 사라지는 마법이 있는 것 같았는데 결국 눈앞에서만 사라질 뿐 우리 모두의 숙제가 되었습니다. 쓰레기 폐기 대책에 대해 이전보다는 좀 활발히 적극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코로나 시대가 되며 쓰레기들은 더욱 늘어나게 되었어요. 배달, 마스크, 의료 폐기물 등 일회용 쓰레기는 더욱 늘어났어요. 이렇듯 폐기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고, 또 어떻게 하면 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지도 모두가 함께 궁리하고 실천해야 하는 때입니다. 지금부터는 플라스틱이 어떠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지 알아보려는데요. 지금 보여드리는 사진은 무엇인지 아시는 분 계실까요? 검정 봉지가 많이 보이는데요. 바로 죽은 고래 뱃속에서 나온 비닐봉지들입니다. 해안가에서 죽은 고래가 발견되었고, 사인을 알아보기 위해, 죽은 이유를 알아보기 위해 부검을 진행하였는데 뱃속에서 이렇게 많은 양의 플라스틱이 나왔고, 원인은 아사, 바로 굶어 죽은 것이라고 합니다. 옆에 바다거북이 또한 이런 작은 플라스틱들이 뱃속에서 나왔고요. 태평양에는 플라스틱으로 된 섬이 존재한다고 많이 알려져 있죠. 들어보셨을 거예요. 바람이나 태풍 등 다양한 요인으로 해안가에서 바다로 유입된 플라스틱들이 해류를 따라 바다의 어느 지점에 모이는 것이죠. 바다로 유입되는 무수한 플라스틱들이 해양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고, 해양 생물들만 플라스틱을 섭취하고 있는 게 아니며 플라스틱에 대해 더 큰 경각심을 가지게 한 계기가 생겼습니다. 바로 미세 플라스틱인데요. 작년까지만 해도 미세 플라스틱에 대해 아는 사람들이 무척 드물었어요.
그런데 올해 미세 플라스틱을 이야기하다 보면 학생, 성인들 모두가 알고 계시더라고요. 플라스틱은 다른 자연 소재처럼 분해되어 사라지지 않고 아주 작고 작은 크기로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을 정도로 미세하게 쪼개져요. 바다로 흘러간 플라스틱들이 여러 작용을 통해 쪼개지며 바다에 미세 플라스틱이 쌓이고 있고 우리 또한 그 미세 플라스틱을 섭취하고 있다는 것에 모두가 놀랐습니다. 우리가 플라스틱을 먹고 있었다니. 또 얼마만큼의 미세 플라스틱을 섭취하냐면 일주일에 신용카드 한 장만큼, 한 달이면 칫솔 한 개 분량의 미세 플라스틱을 섭취한다고 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요. 특히 바다 생물, 소금, 음용수, 페트 음료수, 생수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많이 검출된다고 합니다. 왼쪽 사진에 빨간 실 또한 플라스틱인데요. 호주의 한 과학자가 마트에서 생선 튀김을 구입한 뒤 단면을 잘라 현미경으로 찍어 보았는데 그 생선 튀김에서 발견된 미세 플라스틱이라고 합니다. 종종 미세 플라스틱에 대한 뉴스를 접하는데 공기 중에서도 미세 플라스틱이 떠다니고 이 미세 플라스틱이 인체에 유입되면 간에 쌓인다는 연구가 국내 연구진에 의해 밝혀졌다고 합니다. 이렇듯 플라스틱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플라스틱에 대한 문제 또한 거대해졌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앞으로 어떤 실천을 해야 할까요? 지금부터는 어떻게 하면 그 쓰레기를 그리고 플라스틱을 줄일 수 있을까? 여러 방법을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개인의 실천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이분은 비 존슨이라는 캐나다의 제로 웨이스터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분이에요. 보시다시피 저 작은 유리병 하나가 4인 가족이 1년 동안 나온 쓰레기라고 하는데 저는 아직도 줄이고 있다고는 하지만 열흘에 이만큼은 나오는 것 같아요. 비 존슨 작가는 일상에서 쓰레기를 줄이며 5R이라는 원칙을 만들었고 이것을 통해 쓰레기를 많이 줄일 수 있다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5R, Refuse, 거절하기, Reduce, 줄이기, Reuse, 재사용, Recycle, 재활용, RAT, 퇴비화. 이 5가지 방법들을 통해 쓰레기 배출량을 줄이는 거예요. 거절하기는 애초부터 쓰레기가 될 것들을 거절하는 것으로 빨대, 영수증, 비닐봉지 등 불필요한 것들, 내가 받으면 쓰레기가 될 것들을 받지 않는 것이고 줄이기는 일회용보다는 여러 번 사용할 수 있는 다회용 제품을 사용하며 쓰레기를 줄이는 것으로 이렇게 개인 용기에 음식을 받는 용기대, 텀블러에 음료를 구입, 티백보다는 비닐봉지에 들은 티백보다는 거름망 사용하기, 물티슈보다는 행주나 걸레 사용하기, 핸드타월 대신에는 손수건을 들고 다니며 사용하기, 면 마스크 사용하며 일회용 마스크 줄이기 이런 것들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재사용. 재사용은 한 번 쓰고 버리는 것이 아닌 용도를 찾아서 여러 번 다시 쓰는 것입니다. 저는 플라스틱 병이 생기면 잘 씻고 말려서 이렇게 소분 용기로, 이거는 곡식들을 소분해 놓은 건데요. 소분 용기로 다시 사용하고 지퍼백들도 깨끗하게 모아 필요할 때마다 재사용합니다. 이렇게 재사용하는 습관을 들이면 의외로 새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아도 플라스틱의 장점을 누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재활용, 분리배출로 요새는 올바른 분리배출에 대해 많이들 알고 계신 것 같아요. 지금 이거는 재사용에 대한 예이고요.
자, 올바른 분리배출. 내용물을 버리고, 비우고, 헹구고, 소재가 다른 것들은 분리하고 같은 소재들끼리 배출한다. 예를 들면 이 탄산수병을 어떻게 버려야 할까요? 요즘에는 이렇게 절취선이 있죠. 이 절취선을 따라서 비닐과 플라스틱을 분리해 배출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기업들은 절취선을 만들었지만 참 마치 과일 까듯이 이 절취선을 뜯는 게 참 어려워요. 그래도 이렇게 분리해서 버려야 하고, 그리고 가능하면 이 내용물이 마를 수 있도록 뚜껑을 열어 말려서 배출합니다. 이번에는 리필 스테이션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샴푸바 재료를 소분하며 리필을 경험해 보았는데요. 화장품, 샴푸, 세제, 차, 향신료 등 다양한 것들을 리필할 수 있는 상점이고요. 집에서 가까운 제로 웨이스트 상점, 리필 스테이션을 검색해 보아서 이런 리필 스테이션에서 자기 용기에 리필을 하는 것도 쓰레기를 줄이는 한 방법입니다. 용기를 가지고 가서 내가 원하는 만큼 무게를 재서 살 수 있으니 불필요하게 구입하지 않아도 되고, 세제들은 다 쓰면 빈 용기를 들고 가서 샴푸, 린스, 주방, 세탁세제 등을 리필하여 플라스틱을 아낄 수 있습니다. 또 대부분의 제로 웨이스트 상점은 자원 회수 센터라는 쓰레기를 기증받는 회수의 역할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냥 버리면 쓰레기가 되지만 이곳으로 가져다 주면 자원으로 사용됩니다. 멸균팩, 우유팩을 가지고 가면 휴지가 되고요. 작은 플라스틱은 녹여서 치약 짜개 같은 작은 소품을 만듭니다. 커피가루 또한 잘 말려서 가지고 가면 화분이나 연필로 업사이클하는 업체로 보냅니다. 이렇듯 그냥 버리면 쓰레기가 되지만 다시 자원이 될 수 있다면 이것 또한 중요한 실천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는 외출 시 발생할 수 있는 플라스틱 줄이는 팁인데요. 갑자기 생길 수 있는 일회용 사용을 방어하기 위해서 다회용을 상시 가지고 다니는 것입니다. 가벼운 에코백 안에 텀블러, 가벼운 용기, 손수건, 수저 젓가락을 가지고 다니면 일회용 사용을 막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집에서나 외식을 할 때나 잔반을 남기지 않는 실천도 매우 중요한 실천 중 하나입니다. 플라스틱만큼 음식물 쓰레기 처리에도 많은 문제가 있는데, 잔반을 남기지 않고 음식물 쓰레기를 최소화하려 노력하는 것도 개인이 할 수 있는 큰 실천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할 수 있는 실천은 혼자 하는 개인의 실천이 조금 허전하고 외롭다고 느껴질 때 에코 동지들을 만드는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활동하는 알맹의 알짜도 그렇게 시작된 모임이었고요. 카카오톡의 오픈 채팅방 쓰레기 없는 세상을 꿈꾸는 방에서는 개인들이 실천하는 모습들을 공유하기도 하고, 쓰레기 줄이는 팁, 환경 이슈, 좋은 공개 강의 같은 쓰레기와 관련한 많은 정보들이 오가고 있어요. 매일 유업에 빨대를 돌려보내는 빨대 어택도 진행되었었고, 이 방에 들어와서 이야기를 나누고 실천담을 나누는 것도 에코 동지를 만드는 좋은 첫걸음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또 요즘 유행하고 있는 쓰레기 활동인데요. 바로 쓰레기를 줍는 줍깅, 플로깅, 비치코밍입니다. 혼자서 하는 분들도 있지만 동네에서 쓰레기를 줍는 분들도 있고, 해변에서 쓰레기를 줍는 분, 뛰면서 쓰레기 줍는 사람, 아이와 함께 쓰레기 줍기 등 소소한 그룹으로 쓰레기를 주우며 실천하는 그룹 활동도 있습니다. 다음은 기업과 정부를 향해 목소리를 내는 실천입니다.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마트에서 장을 보기만 해도 모든 것이 다 포장되어 있으니 개인이 쓰레기를 줄이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기업이 포장에 대한 고민을 해결하려 하고 정부가 정책으로 규제를 한다면 효과가 더욱 클 수밖에 없는데, 정부와 기업, 이들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개인들이 목소리를 내야 하는 것이죠. 이 사진은 요즘 기업들이 포장재를 바꾸는 추세를 보여주는 사진인데요. 많은 기업들이 유색 페트병, 초록색 페트에서 투명 페트 소재로 포장을 바꾸고 있어요. 심지어 생수는 라벨도 없이 나오고 있고요. 기업들이 왜 이리 포장을 바꾸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실까요? 왜 이렇게 바꿀까요? 많은 분들께 질문을 해보았는데, 기업이 환경을 생각해서, 아니면 쓰레기 문제를 줄이고 싶어서 라고 대부분 대답을 하세요. 그렇기도 한데, 사실 재활용 등급제가 시행이 되어서 제품의 재활용 등급에 따라 분담금이 매겨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재활용 등급제에서 최우수, 우수가 아닌 보통 어려움이 되면 기업은 재활용 분담금을 더 내어야 해요. 세금을 더 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 더 좋은 등급을 받기 위해서 더 질 좋은 포장재로 열심히 바꾸고 있는 거고요. 질 좋은 포장재란 재활용이 좀 더 용이한 포장재를 말합니다. 재활용 등급제만큼 또 알아주면 좋은 제도인데 바로 EPR,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입니다. 이 EPR 제도 이전에는 기업은 생산하고 판매까지만 책임을 졌었는데, EPR 이후로 폐기까지 책임의 영역이 늘어났습니다. 예를 들면 비전력 정수기인 브리타사의 정수 필터는 유럽에서는 회수 시스템이 있어서 수거를 해 가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사실상 일반 쓰레기로 버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브리타 소비자들이 연대에서 수거 시스템을 만들어 달라 요구하였고, 올해 9월 6일 자원 회수의 날에 브리타 코리아도 수거 시스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많은 사람들이 담배꽁초, 우유팩, 멸균팩과 같은 쓰레기에 회수해라, 잘 폐기할 수 있게 기업이 책임을 가져라, 기업의 책임을 묻고 있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멸종위기라는 멸균팩과 종이팩에 대한 캠페인도 멸균팩과 우유팩에 대한 분리배출을 더욱 쉽게 만들어 달라고 소비자들이 요구하는 캠페인으로, 멸종위기로 검색하면 자세한 안내를 보실 수 있고 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인데요. 지금 같은 일회용을 권장하는 사회에서 우리는 어떤 속도를 가져야 할까요? 제 일상을 돌아보면 일이 너무 바쁘거나 일이 너무 많을 때면 일회용이 쓰고 싶어지더라고요. 힘드니까 밥도 시켜 먹고 싶고, 급하니까 편의점에서 밥을 사 먹고 싶어요. 우린 일회용이 아니니까 라는 이 책은 쓰레기 덕후면서 알맹상점 공동대표인 고금숙 님이 쓴 책인데, 제가 종종 쓰레기의 바이블처럼 읽는 책입니다. 한번 쭉 읽으면 쓰레기에 대한, 그리고 삶과 사회에 대해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책 한번 읽어보시길 추천하고요. 그 옆에 사진은 알아보시는 분도 계실 텐데, 비정규직 노동자이고 현장에서 사망한 구의역 김군과 김용균 노동자의 유품, 가방을 찍은 사진으로 많은 사람들이 애통해 했었어요. 그들의 가방에서 나온 일회용 컵라면이 마치 밥 한 끼 제대로 먹기 어려운 일회용 근로자, 바로 비정규직과 맞닿아 있는 것 같아서요. 물건뿐만 아니라 사람까지도 마치 일회용처럼 여기는 이런 일회용 권장 사회에 대해 우리는 저항하고 노력해야 하는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작은 실천을 하려는데요. 우리 함께 샴푸바를 만들어 볼까요? 여러분들은
가루와 액체 두 개의 용기에 소분을 하셨을 텐데 저는 처음부터 소분하는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이 재료들은 모두 인터넷에서 구입 가능하고 적은 양보다는 대용량으로 구입하는 게 경제적이고 쓰레기도 적으니 한 달에 한 번 샴푸바를 만드는 샴푸바 친구들 또는 샴푸바 만들기 공동체 이런 모임을 만드는 것도 추천합니다. 우리는 이 샴푸바를 통해 총 3개의 플라스틱을 화장실에서 아웃시킬 수 있고요. 이름을 약산성 샴푸바라고 지었지만 머리부터 발끝까지 올인원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이렇게 샴푸, 바디워시, 폼클렌지 모두 대체할 수 있는 비누이고요. 그렇다면 재료 소개를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소분하셨듯 크게 액상과 가루로 나눌 수 있는데 가루 재료에는 소디움 코코일 이세치오네이트라는 코코넛 유래 계면활성제와 노폐물 흡착을 돕는 콘스타치, 옥수수 전분, 색과 약간의 효능을 주는 천연 가루가 들어갑니다. 아래 액상 재료에는 애플워시라는 사과 추출물 계면활성제와 유연과 보습 역할을 돕는 글리세린, 향과 약간의 효능을 주는 에센셜 오일이 들어갑니다. 샴푸바를 만들 때는 수제비 반죽을 떠올리면 좋은데요. 만드는 것은 매우 간단해요. 가루와 액상의 절묘한 조합입니다. 준비한 저울에 전원을 눌러주고요. 준비한 용기를 올립니다. 0점을 눌러서 0으로 세팅한 뒤에 먼저 SCI 가루 재료를 넣어줄게요. 가루 재료를 70g 넣어줍니다. SCI 가루는 매우 고운 가루여서 마스크를 반드시 잘 끼고 가루가 날리지 않게끔 살살살 넣어줍니다. 몇 그램 들어왔을까요? 31g 넣었습니다. 70g까지 넣어주겠습니다. 네, 70g을 넣어주었고요. 다음에는 원하는 천연 가루를 넣어줄게요. 저는 오늘 어성초 가루를 준비하였습니다. 천연 가루를 0점을 맞춘 뒤 한 스푼 또는 약 2g 정도 넣어줍니다. 그러고 나서 모든 가루가 잘 섞일 수 있게끔 살살살, 이때도 가루가 너무 날리지 않게 살살 섞어줍니다. 이렇게 섞는 과정을 먼저 하지 않고 액상 재료를 넣으면은 색깔이 잘 섞이지 않아요. 그래서 섞어주면서 조금 덩어리진 것들이 있으면 그런 것도 수저를 이용해 꾹꾹 눌러서 덩어리들을 깨주고요. 이렇게 대략 섞었으면은 액상을 넣어줄게요. 다시 0점을 맞추고요. 글리세린을 5g 넣습니다. 식물성 글리세린 5g을 넣을게요. 네. 어쩌다 보니 6g이 되었네요. 다시 0점을 맞추고, 그럼 액상은 총 20g이 들어가기 때문에 글리세린이 6g 들어갔기 때문에 애플워시는 14g을 넣어줄게요. 네, 이제 전원은 꺼주셔도 좋습니다.
수저를 이용해서 또다시 살살살살 마치 수제비 반죽을 하듯이 가루와 액체를 잘 섞어주세요. 수저로 젓다 보면은 조금 수분이 부족한 듯 보이는데 적당히 섞어준 뒤 손으로 반죽하기 시작하면 물기가 올라와서 쉽게 샴푸바를 만들 수 있어요. 저울도 빼내겠습니다. 손을 이용해서 이제부터 손으로 반죽을 시작할게요. 손으로 꾹꾹 눌러주면은 색상도 더욱 선명해지고 이렇게 액체가 올라오면서 가루들이 많이 사라져요. 우리는 수제비를 반죽한다, 빵 반죽을 한다라고 생각하면서 계속 반죽을 해주면 돼요. 볼을 돌리면서 만약 너무 질어서 가루가 더 필요하다고 느껴지시면은 집에 있는 감자 전분이나 옥수수 전분, 전분가루나 밀가루 가루를 넣어주시면 되고요. 너무 액체가 부족해서 건조하다 싶으면은 끓인 물 같은 거를 넣어주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반죽을 하다 보면 손에 있는 것들도 다 떼어내실 수 있어요. 아까우니 손에 붙어 있는 것들도 손을 비비면서 제거해 주세요. 나와 있는 것들도. 그래서 이제 나는 어떤 비누 모양을 만들어 볼까 상상을 해보며 그 모양을 만들어 주세요. 가능하면은 시중에 판매되는 비누 모양으로 만드는 게 가장 좋아요. 뭐 하트라던가 별 이런 걸로 만들면은 가능은 하지만 샴푸를 사용하면서 어느 부분이 금세 망가지고 갈라지거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한 원형을 추천드리고 좀 한쪽 면은 양쪽 면은 납작한 결 우리가 흔히 보는 비누 형태들을 추천해요. 타원도 괜찮고 이런 모양의 타원도 괜찮고 원형도 괜찮습니다. 저는 오늘 살짝 질게 되었네요. 하지만 질더라도 반나절만 말리면 딱딱한 비누가 되어요. 그릇에 붙어있는 것들도 아까우니 잘 제거해주고 어느덧 비누 모양이 되고 있습니다. 손에 붙어있는 이런 가루들도 아까우니 머리를 감기 전에 이걸 만들고 이 손으로 머리를 감으면 아주 좋아요. 짜잔! 이렇게 샴푸바가 완성이 되었고 그냥 이 볼 같은 데 얹어놓고서 반나절만 말려도 금세 딱딱해지는 샴푸바를 만나실 수 있으세요. 지금 이 샴푸바는 제가 미리 만들어 두고 요즘 사용하고 있는 샴푸바인데요. 핑크 클레이가 들어가서 이렇게 약간 분홍빛을 띠는 샴푸바입니다. 저는 이렇게 비누망을 만들어서 그 안에 샴푸바를 보관하는데 이런 비누망 만드는 거는 유튜브에 비누망 만들기 검색하면은 다양한 방법들이 있어서 그런 거를 보고서 참고해서 만들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샴푸바 만들기 어떠셨어요? 많이 어렵지 않으셨죠? 저는 샴푸바를 만들 때 여러 개를 만들어 두어서 지인들이나 친구들에게 선물 줄 때 사용한답니다. 샴푸바 만드는 것이 조금 익숙해지고 이 샴푸바가 나와 잘 맞는다고 생각하면은 다른 색상의 천연 분말과 에센셜 오일을 조금 더 구비하여서 다양한 색과 다양한 향의 샴푸바를 만들어 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끝으로 온라인 교육을 듣는 게 쉽지 않은 일인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오늘 내용들이 여러분들의 일상에 플라스틱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었길 바라고요. 여러분들의 에코에코한 생활을 응원할게요. 그럼 안녕. 감사합니다.